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퀴클리라는 타이틀로 엠마누엘 퀴클리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와 기타 뉴스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FA 시장이 열린 지도 꽤 되었는데요. 아직 여러 선수들이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시 기디, 캠 토마스, 조나단 쿠민가 같은 선수들이고요. 이 선수들 사실 미묘하게 본인의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시 기디 같은 경우에는 팀도 본인도 잔류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일단 그 계약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요. 조나단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 문제라던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 등이 있어서 조금 더 협상 과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랩터스톡에서 오늘은 랩터스의 선수들이 아닌 다른 팀의 선수들로 시작을 했느냐? 곧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수들이 임마누엘 퀴클리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ESPN의 바비 막스는 임마누엘 퀴클리의 계약이 조시 기디와 캠 토마스의 계약에 난항이 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면서 퀴클리의 오버페이가 저들에게 바람을 넣었다는 냉소를 좀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캠 토마스는 본인이 타일러 히로, RJ 베런, 엠마누엘 퀴클리에 뒤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숨겨둔 의미는 임마누엘 퀴클리만큼의 계약은 따내고 싶다는 뜻이죠. 네, 본의 아니게 임마누엘 퀴클리가 이런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목표 계약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퀴클리 과연 오버페이일까요? 5년 162밀리언의 계약은 확실히 팀 내 주전 선수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지난 시즌 17.1득점에 5.8어시스트를 거뒀던 퀴클리에게는 오버페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하지만 조금 참작을 하자면 지난 시즌 부상으로 33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엠마누엘 퀴클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24 시즌 랩터스에 오면서 보였던 좋은 스텝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거뒀는데 지난 시즌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버스트, 플루크는 아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을 떼놓고 본다면 엠마누엘 퀴클리, 랩터스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3점 슛도 준수하고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시오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서 패싱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즈 및 팀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선수라는 평가이기 때문이죠.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언급한 세 선수가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받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캠 토마스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괜히 임마누엘 퀴클리를 들먹이면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려는 블러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팀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캠 토마스 득점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패싱 센스도 없고 2년 연속 부상으로 많은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퀴클리를 들먹이면서 그 정도 계약은 따내야겠다라는 게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이, 이런 평가가 랩터스의 발작 버튼을 눌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랩터스는 늘 선수들과 함께 저평가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랩터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좀 기분을 언짢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퀴클리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본인이 부상으로 많이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버페이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 시즌 70경기 정도를 뛰면서 18-8 정도의 스탯을 찍어준다면 이러한 오버페이의 논란은 본인의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겠죠. 네, 퀴클리가 지난 시즌 기대와 연봉에 비해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저평가를 받는 부분 역시 있다고 봅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콜린 캐슬턴, 썸머리그 때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웨이브 될 것을 예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웨이브 되었습니다. 이 캐슬턴의 빈자리는 프랑스 출신의 세븐풋 센터 올리비에 사르와 초청 계약을 맺으면서 메웠습니다. 네, 성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는 알렉사르의 형입니다.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905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랩터스 산하에서 머물면서 팀의 보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랩터스 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사이 유지리가 떠난 빈자리를 현재 많은 후보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랩터스인데요. 그 중에 드웨인 케이시 전 랩터스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있지만 이런 프론트의 경력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후보들과 인터뷰를 보고 있는 랩터스이고 바비 웹스터의 내부 승격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를 떠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많이 붙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올드팬으로서는 드웨인 케이시 전 감독 반가운 얼굴이죠. 이번엔 브랜든 잉그램 이야기입니다. 오프 시즌 동안 이제 카디비의 사촌
사촌으로도 유명한 글로릴라와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팬들의 댓글을 보면 한국 팬들, 특히 잉그램의 약간 취향, 저희가 생각하는 미인은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의 에이전트로 유명한 리치 폴이 브랜든 잉그램이 랩터스에 있었으니까 이 3년 120밀리언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FA였다면 그만큼의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것이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본인이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브랜든 잉그램 이런 이야기 속에서 결국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랩터스의 마지막 우승 멤버인 크리스 부시에이가 1년 베테랑 미니멈으로 보스턴 셀틱스에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량이 나쁘지 않았던 부시에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베테랑 미니멈으로 가는 것은 본인에겐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부시에이가 이적을 하면서 남아있는 랩터스 우승 멤버는 이제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의 끝을 알린 부시에이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유의 헛슬과 그리고 늦가기로 데뷔하면서 있었던 많은 드라마들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입니다. 8월은 이제 NBA에서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는 유일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휴가를 떠나든 개인 연습을 하든 온전히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스케줄이 재개되는데요. 랩터스 올해는 캘거리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프리시즌 게임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몇 주간의 휴식기를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데이까지 단신이나 선수들 추억 이야기로 좀 소소하게 랩터스톡 꾸려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